우선 김문수 후보는 우리는 한 뿌리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단일화를 좀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 측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어제를 단일화 1차 시한으로 봤는데 이 기간을 넘어가니까 조금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예. 이제 단일화의 2차 시한은 목요일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 수요일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28일까지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는 모습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어제 충남권 유세에 제가 함께 다녀왔는데요. 예. 김문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도 이준석 후보를 너무 강하게 압박하진 않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밝혔고요. 내일 3차 TV 토론 이후 여론의 향방이 단일화를 결정할 것 같다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보수 진영의 단일화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마지막 변수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좀 적잖이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보수 진영 단일화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 기자 간담회에서도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다시 그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본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원래 같은 정당 사람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예.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미끼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큰 미끼도 있는 것 같아요. 당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이길 경우에 총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사용한 단어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뭐 본색이라든지 미끼라든지 좀 강한 느낌의 표현들 좀 썼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조금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색, 미끼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좀 보수 진영 단일화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일단 단일화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좀 완주하겠다라는 의지 계속해서 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한테 연락이 와도 이준석 후보 당장은 만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다 차단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 한 4분 정도가 연락을 해오셨던데 전혀 콜백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입장이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를 했죠. 이때 이 심상정 후보가 2.37%를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예. 이 심상정 후보 때문에 이 패배 책임론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을 가정해서 이준석 후보가 재선에서 완주를 하고 예. 보수 진영이 패배를 하게 된다면 이준석 후보가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준석 후보로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종로 유세를 마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는 단일화는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단일화할 대상은 자신이 아닌 이재명 후보와 황교안 후보라고 응수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해도 좋다. 저는 그 외에 나머지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 가만히 있으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단일화 담론으로 이재명을 돕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이크 끄는 것부터 이재명 후보의 몰락은 가속화될 겁니다. 동시에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론조사에 지난 2차 TV 토론의 여파가 반영되면 자신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본 겁니다. 2차 데드라인으로 거론되는 사전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후보가 완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보수 단일화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텃밭을 찾았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전국을 돌던 후보들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안방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로, 김문수 후보는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대구로 내려갔죠. 네. 외연 확장보다 이렇게 텃밭 지키기에 나선 건 지금 판세가 이 막판 지지층 결집으로 뒤집거나 뒤집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도 짚었고 사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후보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한 일강 구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판세 뒤집을 수 있다며 오늘부터 지지층 결집을 위한 기적의 시작 유세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로 2주 전까지만 해도 30%포인트대로 벌어졌던 1위 이재명 후보와 2위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9%포인트까지 크게 줄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그동안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넘지 못했지만 오늘은 범보수 두 주자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를 1.4%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범보수 합산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이 그대로 김문수 후보에게 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미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결국 단일화를 통해 억지로 합쳐진 표는 양자의 단순 산술 합산보다 훨씬 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면서요. 내란 옹호냐 아니냐에 대한 양 지지층의 성격이 다르고 야합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분노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네, 실제로 양자 대결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 43.9%로 7%포인트 차이가 나고 이준석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11.9%포인트 차이로 크게 격차가 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결국 가장 마음이 급한 건 김문수 후보일 것 같은데 이 단일화의 당사자죠.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오늘이 이게 단일화의 1차 시한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내일은 이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물러난 후보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적히는데요. 이미 마감 시간인 저녁 6시가 넘었기 때문에 투표 용지에는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의 이름 그대로 인쇄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28일 이 사전투표 전까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괜찮다며 조금 더 여유 있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준석 후보가 27일 저녁 마지막 TV 토론회 일정까지는 완주하길 원할 테고 이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나서 단일화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27일은 이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이때까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정말 뒤집힐 수 있을 정도로 좁혀지는지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단일화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